이번 주 강의 주제는 메뉴와 다이얼로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프래그먼트 간의 화면 전환을 하는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에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앱바와 옵션 메뉴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다. 팝업 메뉴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다. 다이얼로그를 구현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UI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다 입니다. 본 강의 자료에서 사용되는 예제 코드는 여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앱바 또는 액션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의 상단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햄버거 아이콘이나 아니면 여기 업 버튼, 이렇게 또 타이틀, 그 다음에 액션 아이콘, 그 다음에 옵션 메뉴에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오버플로우 된 것들은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다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게 이제 앱바 또는 액션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액션바가 표시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에서 이 여기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이 테마 머티리얼스 이 데이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게 되면은 이제 요걸 이제 상속해서 쓰는 경우에는 이제 앱바가 나타나고요. 만약에 여기에 점 노 액션 바 또는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름의 어떤 노 액션 바라고 하는 이제 그런 테마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액션 바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앱바, 액션바하고 또 아주 유사한 것 중에 제팩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툴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아웃 내의 한 위젯처럼 취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다가 우리가 툴바 위젯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테마에서 노 액션바 인 페어런트의 테마를 가져다 써서 액션바는 나타나지 않게 하고 대신 직접 툴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툴바는 이제 앱바보다는 뭐 더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뭐 더 좀 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액션 아이콘 이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앱바에는 우리가 액션 아이콘 옵션 메뉴가 하나의 메뉴 리소스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앱바에서 타이틀, 그 글씨 표시되어 있는 여기 앱바에서 여기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부분, 글씨 써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공간들에서 아이콘이 들어갈 만한 공간에 이제 액션 아이콘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라는 것들은 이 오버플로우 메뉴 표시를 해서 여기 오버플로우 메뉴, 이걸 이제 우리가 옵션 메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액션 아이콘이든 옵션 메뉴든 우리가 하나의 메뉴 리소스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메뉴 리소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리소스에서 메뉴로 해서 파일 이름은 이미의 파일 이름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면 되고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정의한 메뉴 리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액티비티에 on create options 메뉴를 재정의해서 오버라이드해서 여기에서 이 리소스, 메뉴 리소스로 메뉴를 생성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리소스가 없이도 소스 코드만으로도 메뉴를 얼마든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소스로 만들어서 생성을 하면 좀 더 메뉴를 관리하기가 이제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메뉴 아이템이 선택이 되면, 즉, 이 액션 아이콘을 눌러서든 아니면 여기에 메뉴 항목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이제 기능을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걸 처리해 주는 게 on options item selected입니다. 요거를 액티비티에서 오버라이드 해서 메뉴 선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메뉴 리소스를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on create options 메뉴 생성하는 거, 그 다음 on options item selected 메뉴 선택한 거 처리.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자, 메뉴 리소스 정의입니다. 자, 메뉴 리소스는 이제 메뉴 밑에 파일 이름, 임의의 파일 이름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파일, new, 안드로이드 리소스 파일 한 다음에 리소스 타입을 메뉴로 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다른 리소스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소스 파일을 만들면 되겠고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메뉴 태그로 시작, 끝을 넣습니다. 자, 메뉴 시작 태그로 넣고요. 그 다음에 메뉴 항목 하나하나는 우리가 아이템 태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중요한 게 ID. 자, 이 식별자가 필요한 게요. 나중에 우리가 선택했을 때 어떤 항목인지 이 ID로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에서 이 항목에 해당되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은 우리가 액션 아이콘으로 표시가 될 때 사용이 되는 아이콘이고요. 자, 그 다음 타이틀입니다. 메뉴 항목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액션 아이콘을 쓸 때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오버플로우 메뉴에서는 타이틀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show as 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액션 아이콘으로 보이게 할 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으면 디폴트는 항상 그냥 옵션 메뉴로 한다라는 거고요. always를 하면 항상 액션 아이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공간이 없어도 액션 아이콘으로 무조건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타이틀이 만약에 길거나 하면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room이라고 하면 공간이 되는 경우에 표시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4개의 메뉴 항목을 갖는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보인 건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메뉴 리소스를 이렇게 텍스트로 에디트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 보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리소스 레이아웃 편집할 때와 마찬가지로 좀 쉽게 메뉴 항목을 이렇게 끌어다가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메뉴 생성하는 on create options 메뉴입니다. 자,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해줄 거는 자, 메뉴 인플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 인플레이트, 뭐를 인플레이트 시키느냐? 우리가 방금 만든 R 메뉴, 메인 메뉴. 자, 이 방금 그 아까 앞에는 이제 파일 이름을 딱히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그래서 리소스 메뉴 파일 이름이 메뉴 밑에 메인 메뉴 XML이면은 id가 r.menu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자로 넘어오는 메뉴를 그대로 넣어주면 이 메뉴 인플레이터의 인플레이트 함수가 이 리소스 파일을 읽어서 이 메뉴 객체를 그러니까 메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메뉴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 메뉴가 가지고 있는 API들을 이용해서 메뉴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코드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요. 매우 불편하고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리소스를 통해서 메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메뉴 선택한 걸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선택 처리는 on options item selected를 override 합니다. 자, 이 앞에 on create options의 내용은 이제 생략을 여기서는 해놨고요. 앞 슬라이드를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자, on options item selected는 우리가 선택한 항목이 인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뉴를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true를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항목에 when 그 문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아이템의 id마다 아이템의 이 아이템 id는 우리가 메뉴 리소스에서 정의했던 바로 그 id입니다. 그 id가 RID 액션 페이보릿이냐, RID 액션 세팅드냐, RID 내비 드로워냐, RID 내비 버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액션 페이보릿과 세팅들은 제가 간단하게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실제 예제 코드를 보면은 다이얼로그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내비 드로워나 내비 버텀은 이따 뒤에서 얘기할 이제 그 내비게이션 UI의 드로워랑 버텀 슈트 하는 그 버텀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한 이제 액티비티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그냥 예제 코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항목 선택했을 때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액티비티를 시작을 해줘도 되고요. 이따가 다이얼로그 시작하는 그런 코드를 넣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내비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내비게이트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한 결과를 보면은, 자,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실제 요 슬라이드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예제 코드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한 대로 동작을 아까 On Option Select에서 해놓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팝업 메뉴를 볼 텐데요. 팝업 메뉴는 우리가 뷰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뷰를 클릭했을 때 뭐 이렇게 메뉴를 띄우고 싶을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메뉴를 지원을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본 게 앞에서 본 게 옵션 메뉴였고요. 그 다음 지금 팝업 메뉴를 볼 거고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해서 보통 오랫동안 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딱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뭔가 이렇게 그 위젯과 관련되어 있는 문맥과 그러니까 그 위젯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메뉴를 띄우게 됩니다. 사실 팝업 메뉴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위젯을 클릭했을 때 보통 띄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서 어디서든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컨텍스트 메뉴의 경우에는 액티비티하고 연관이 돼서 액티비티가 메뉴를 만들고 띄워주고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항목을 보여줄 리사이클러 뷰를 배울 때 그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개 항목을 보여주고 그 항목을 오래 눌렀을 때 그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 메뉴를 띄워주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팝업 메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 위에다 보통 뷰를 클릭을 하면 보통 표시를 하고요. 팝업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뉴와 그 다음에 메뉴 처리 부분을 다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팝업 메뉴는 얘기했듯이 팝업 메뉴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여기 show 팝업은 우리가 앞에 봤던 그 텍스트 뷰를 선택을 하면 이 show 팝업을 호출을 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했고요. 이 V는 보통 그 클릭한 뷰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팝업 메뉴에는 이제 컨텍스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뷰를 인자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팝업 메뉴 객체를 만들고요. 우리가 이제 어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이 팝업 메뉴 객체에 대해서 인플레이트. 자, 요거는 내부 메뉴는 우리가 이제 따로 그 뒤에 저기 뭐야 이 내부 메뉴 XML이 나오는데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앞에 봤던 그 메인 메뉴하고 비슷한 그런 그냥 메뉴 리소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이제 인플레이트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게 어플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그 it이 아니에요. this가 바로 이제 생략 가능한 this가 바로 팝업 메뉴 객체를 의미를 하겠죠. 팝업 메뉴의 객체 인플레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 클릭 리스너를 등록을 해서 메뉴 입력 처리를 메뉴 선택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안 했는데, require context는 요거는 우리가 프래그먼트에서 이제 컨텍스트 가져올 때 보통 쓰는 거고요. 만약에 activity라고 하면은 그냥 activity 객체 this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우리가 프래그먼트에서 썼기 때문에 require context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set on menu item 클릭 listener에서 요 람다 함수는 이제 이 디폴트 인자 it이 뭐냐면 바로 메뉴 아이템입니다. 아까 우리가 on options 아이템 selected에서 받았던 바로 그 메뉴 아이템 객체 그런 거죠. 선택한 메뉴 아이템 객체가 되겠고요. 그거의 아이템 아이디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와 비슷하게 when을 이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스낵바를 표현해주는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처리가 안 된 건 우리가 false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를 한 경우는 true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을 경우는 true, 처리를 못했을 경우는 false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show를 해서 팝업 메뉴가 나타나도록 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 팝업 메뉴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안드로이드에도 팝업 메뉴가 원래 그 안드로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제팩에 있는 이 팝업 메뉴를 이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옛날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도 똑같이 동작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팝업 메뉴를 지원하기 이전 버전에서도 제팩의 팝업 메뉴를 이용하면 팝업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다이얼로그는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대화상자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이 대화상자라고는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다이얼로그라고 또는 다이얼로그 박스, 그냥 안드로이드에서는 간단히 다이얼로그라고 하기 때문에 다이얼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용자 어떤 결정이나 입력을 받기 위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이제 작은 윈도우입니다. 화면 전체를 덮기보다는 화면의 일부에 이렇게 보통 가운데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뭔가를 물어본다든지 뭔가 입력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화면 전체를 덮게 다이얼로그를 만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alert 다이얼로그와 date picker, time picker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보통 만들게 되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그냥 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라이프 사이클 그 생명주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은 반드시라면 권장입니다.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내에서 이 다이얼로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얘도 똑같은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런 거 할 때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얼럿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이제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얼럿 다이얼로그를 할 때는 뭐 레이아웃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서 우리의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만듭니다. 이때 onCreate 다이얼로그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리턴하면 되는데요. 자, 얼럿 다이얼로그는 우리가 얼럿 다이얼로그 객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얼럿 다이얼로그 빌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빌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더 패턴인데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이 수업 들으면서 그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빌더 패턴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건 보통 어떤 때 쓰냐면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설정들을 막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고 복잡할 경우에 빌더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빌더는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몇 개만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필요한 것들 다 불러줘서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걸 빌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lert.builder라는 클래스가 있고 요거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컨텍스트를 가져오는데요. 제가 require activity로 했네요. 요거는 이제 그 액티비티 객체를 받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트면 되기 때문에 require context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액티비티나 컨텍스트나 사실 액티비티가 컨텍스트를 상속하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필요한데 액티비티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require가 왜 붙어 있냐? 자, 이거는 없으면 이건 이제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액티비티가 연결이 안 돼 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경우다. 그러면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 없이 동작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그럴 일은 없는데요. 어쨌든 컨텍스트를 가져오게 사용을 한 거고요. 이 alert 다이얼로그 빌더에다 우리가 send message, 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긍정의 버튼, 그 다음에 부정의 버튼, 그 버튼의 위에 글씨는 OK와 캔슬을 한 거고요. 그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처리를 할 건지를 이렇게 바로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이렇게 람다 함수로 우리가 OK와 캔슬이 눌렸을 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버튼이 눌렸을 때 뭘 할지를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여기다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create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바로 다이얼로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로 return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is cancel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false로 했는데 이건 뭐냐면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떴을 때 이 버튼을 눌러면 당연히 다이얼로그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외부 다이얼로그 바깥을 눌렀을 때도 없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cancelable인데요. 이게 true로 디폴트가 true인데요. 이걸 false로 했다는 거는 여기를 눌러도 이런 바깥쪽을 눌러도 다이얼로그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꼭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없어지게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 is cancelable을 false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생성을 하고 객체를 생성을 하고 show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인자가 soft fragment manager고요. 그 다음에 태그 이름은 그냥 임의로 그냥 이렇게 빈 문자로 써도 되고요. 그냥 요거 이름을 써도 되고 뭐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프래그먼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만약에 이 OK 캔슬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내비게이션 프래그먼트 이렇게 넣어놓고 액션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액션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내비 컨트롤러에 내비게이트를 이용을 해서도 요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다이얼로그는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입니다. 이거는 앞에 봤던 얼러트 빌더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의 on create 다이얼로그를 오버라이드해서 만듭니다. 다만 이제 얼러트 다이얼로그 빌더가 아니라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를 직접 객체를 생성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때 줘야 될 생성자 인자는 컨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표시할 연, 월, 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thi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this라고 한 거는 바로 이 date picker dialog on date set listener 때문에 넣은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date picker dialog에서 날짜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날짜를 요 리스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 onDataSet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데이트 피커 프래그먼트에다가 제가 얘를 요 리스너를 임플리멘트 했기 때문에 그냥 this를 넣어도 되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021년 요건 주의해야 될 게요. 이게 자바에서부터 여러분들 조심해서 사용했었을 텐데 4가 4월이 아니라 5월이죠. 네. 왜냐면 1월이 0부터 시작하는 희한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1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해서 5일은 5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월만 우리가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온 데이터 셋에서는 이제 실제로 OK를 날짜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언제 연, 월, 일이 출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월도 만약에 3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거는 에이프릴 4월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건 날이 되겠고요.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도 보여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데이트 피커 프래그먼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show를 합니다. 그리고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 하고 그 다음에 태그 이렇게 아까 앞에 얼럿 다이얼로그처럼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그래프에서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를 넣고 액션을 글로 가는 액션을 만든 다음에 내부 컨트롤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커스텀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커스텀 다이얼로그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얼럿 다이얼로그나 데이트 다이얼로그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직접 이 onCreate 뷰를 재정의를 해서 그 다이얼로그의 그 안에 그 레이아웃을 직접 인플레이트 시켜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버텀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화면에 이렇게 아래쪽에 다이얼로그가 표시되는 형태입니다. 이걸 예로 보여주고 있고요. 버텀 대신에 그냥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서도 커스텀 다이얼로그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액티비티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뷰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onCreate 뷰를 상속해서 해줄 일은 요 인자로 넘어오는 인플레이터의 인플레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이얼로그의 UI를 만들어줄 레이아웃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인자로 넘어오는 컨테이너를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false는 이제 attach route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트를 할 때 이 인플레이트 된 내용을 바로 루트에다가 붙여서 바로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true를 쓰지만 지금 이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들고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show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그래프에서 이제 액션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false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얼로그 바깥쪽을 눌러서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지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is cancelable false를 여기다가 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이제 프래그먼트들하고 마찬가지로 뷰가 이제 만들어질 때, 즉 실제로 이제 보여질 때 호출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뭐 클릭 리스너를 등록한다든지 화면에 보여질 데이터들을 여기서 초기화해 준다든지 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요 마이 버텀 다이얼로그에는 edit text name이라고 하는 edit text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우리가 이 뷰 모델에 있는 name live 데이터의 값으로 채운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OK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edit text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edit text는 텍스트에서 toString을 해야 되죠. 가져와서 live 데이터의 밸류에 넣고 그 다음에 dismiss를 해야지만 다이얼로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브 데이터에다가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라이브 데이터를 옵저버하고 있는 이제 우리 예제에서는 이제 액티비티
그 거기에 이제 텍스트 뷰가 있습니다. 저기 프래그먼트 텍스트 뷰가 있어서 그 텍스트 뷰에서 옵저브하고 있는 코드가 있죠. 그래서 그 텍스트 뷰의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3개 본 다이얼로그를 이제 실행한 모양입니다. 오케이 캔슬 다이얼로그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피커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버텀 다이얼로그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데이트 피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언어 설정에 따라서 요거 전체를 데이트 피커가 알아서 만들기 때문에 언어 설정에 따라서 한글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는 아까 우리가 그냥 텍스트를 줬죠.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다국어용으로 제대로 스트링 리소스를 만들어서 스트링 리소스를 활용을 하는 게 맞겠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트링 리소스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예제 코드 만들면서는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영어로 그냥 때려 넣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버튼 달력 이렇게 되고 여기다 입력하고 OK 누르면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텍스트 뷰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내비게이션 UI를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만들고, 내비 호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비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그 내비 호스트에 들어갈 목적지들을 계속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건데요. 이 내비게이션 UI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앱바나 아니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들어오거나 이렇게 버텀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걸 말을 합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JPEG 라이브러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JPEG 내비게이션에서는 내비게이션 그래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있는 그 내비 호스트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이동하는 내비 컨트롤러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만들었었죠. 이걸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했었죠. 자, 요거 그대로 다 활용이 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 사용한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홈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있고요. 홈 프래그먼트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 그 다음 페이지 2, 페이지 3 프래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는 액션들이 없는데요. 이 액션들을 안 만든 게 이 내비게이션 UI에서 알아서 이쪽들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냥 다만 얘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요 액션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도 이렇게 액션을 만들어서 다이얼로그 내부 컨트롤러의 내비게이트를 이용해서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UI 첫 번째는 앱바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이건 앱바에서 이 업 버튼을 표시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자동으로 이 앱바가 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이름도 표시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앱바 컨피규레이션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줘야 될 중요한 거는 탑 목적지를 지정을 합니다. 탑 목적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일 꼭대기 목적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업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경우. 그렇지만 탑 목적지가 아닌 애들은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 버튼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따로 특별히 지정을 안 하면은 이 홈이 기본적으로 탑 목적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앱바 컨피규레이션을 만들고 내부 컨트롤러와 앱바 컨피규레이션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업 버튼 처리를 위해서 on support navigate up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또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해주고 해줘야지 이 내비게이션과 앱바를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바 컨피그레이션을 만들고 내부 컨트롤러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액티비티에서 해주게 됩니다. 액티비티에서 해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 앱바 컨피규레이션 클래스가 만들게 되고요. 자, 이때 내부 컨트롤러,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가져와서 그의 그래프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에 홈이 탑 목적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개 우리가 탑 목적지를 만들려고 하면 요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셋업해서 요거는 이제 그 그래프에 있는 그 프래그먼트의 아이디입니다. 그래프 안에 있는 이렇게 여러 개들을 나열해 주면 그것들이 모두 다 탑 목적지가 돼서 이 업 버튼이 표시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든 앱바 컨트롤러와 내부 컨트롤러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는 setup action bar with 내부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앱바 컨피규레이션은 우리가 다른 메소드에서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 변수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우리가 지난번 수업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 배울 때는 find 내부 컨트롤러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원래는 되는 건데 자, 이게 onCreate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fail이 됩니다. 제대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리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find fragment id에서 요 프래그먼트 id가는 이게 뭡니까? 내부 호스트가 있는 그 프래그먼트 그 그러니까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안에 프래그먼트 위젯을 의미를 하는 거죠. 프래그먼트 뷰 위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로 해서 그거를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로 캐스팅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내부 컨트롤러 멤버를 속성을 가져오면 그게 바로 내부 컨트롤러가 됩니다. 이렇게 내부 컨트롤러를 온크리에이트에서는 가져와야 된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앱바 컨피규레이션을 만들고 내부 컨트롤러와 연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 support navigate up 버튼 처리를 이제 재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 나온 거라 생략을 했고요. 자, 얘는 해줄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find nav 컨트롤러가 동작을 합니다. 자, id 프래그먼트에서 컨트롤러를 가져오고요. navigate up을 호출을 해주는데 이때 앱바 컨피규레이션을 인자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앱바 컨피규레이션을 이렇게 속성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리턴하고 끝납니다. 만약에 이게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OR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앞에 게 false가 되면 뒤에 게 또 실행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본 디폴트 그 부모의 그 온스퍼 내비게이트 업을 호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jetpack 툴바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onSupport 내비게이터를 재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의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옵션 메뉴까지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옵션 메뉴는 아까 우리가 on 옵션 셀렉티드에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옵션 메뉴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제 메뉴 리소스입니다. 메뉴 리소스를 정의를 할 때,
이 메뉴 리소스의 아이디를 우리가 프래그먼트의 아이디, 즉 목적지 아이디하고 그래프에 나오는 그 프래그먼트 목적지 아이디하고 요 메뉴 리소스의 요 아이디를 똑같이 일치를 시키면 우리가 이 메뉴 아이템의 요 onNav destination selected를 호출을 해서 쉽게 바로 그냥 내부 컨트롤러를 뭐 가져오지 않고도 바로 해당 프래그먼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앞에 앱바하고 이제 옵션 메뉴 하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앱바는 이제 앱바고요. 그 요 그래프 목적지 아이디랑 요 메뉴 항목의 아이디를 똑같이 일치시키면 메뉴 아이템의 on nav destination selected로 바로 해당 프래그먼트로 이동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뒤에 좀 더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이 내부 메뉴 총 4개의 이제 그 목적지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뒷부분은 생략을 했고 뒤에 내부 메뉴 전체 코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n create options 메뉴 이제 똑같고요. 요거는 on create options 메뉴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options item selected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지 1번으로 가는 항목을 선택을 했다. 자, 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RID page 1 fragment 메뉴의 아이디랑 그다음 내비게이션 그래프에 나오는 그 프래그먼트의 즉 목적지 아이디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on nav destination selected를 find nav 컨트롤러를 인자로 주고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인자로 주고 호출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 내비게이션으로 아까 그 해당 프래그먼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액션을 가지고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액션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1번이겠죠. 페이지 1번 프래그먼트로 이동하는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저기 예제 코드에 보면은 예제 코드에는 여기 콤마에서 페이지 2, 페이지 3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블루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페이지를 누르면은 페이지를 나타나는 거고요. 페이지를 누르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홈 프래그먼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앱바와 드로워, 내비게이션 드로워를 이용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여기서 앱바는 아까 똑같이 이제 업 버튼을 표시하는 용도도 있지만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드로워를 위한 이 햄버거 버튼 표시도 앱바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비게이션 드로워를 쓰려면 그냥 레이아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드로워 레이아웃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드로워 레이아웃을 써야 되고 프래그먼트를 넣을 이제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를 위한 프래그먼트 컨테이너는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랍, 즉 드로워를 이렇게 요걸 누르면 이렇게 쫙 나타나는 요거를 위한 내비게이션 뷰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액티비티 온 크리에이트에는 아까처럼 앱바 컨피그레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 컨트롤러 앱바 컨피그레이션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내부 컨트롤러와 내비게이션 뷰도 연결을 해주는 코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뉴 리소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뷰에서 사용할 메뉴 리소스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앞에서도 요걸 사용을 했었던 거고 뒤에서도 요걸 또 버텀 내비게이션에서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에서 쓸 드로워 레이아웃입니다. 액티비티에서 쓸 액티비티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기했듯이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와 내비게이션 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드로우 레이아웃 아이디가 드로우 레이아웃으로 필요하고요. 얘는 크기가 다 매치 페어런트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도 다 매치 페어런트로 하면 됩니다. 아이디랑 프래그먼트 호스트 내비게이션 연결하는 거, 그건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내비게이션 뷰의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디는 필요하고, 자, 가로의 길이일 경우에 랩 컨텐트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매치 페어런트로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이 서랍은 이 드로워는 이렇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만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랩 컨텐트로 해야 되고요. 세로 길이는 전체를 꽉 채우니까 매치 페어런트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비티를 스타트로 해줘야 됩니다.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그래야지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 쓰는 언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붙으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그래비티를 스타트로 해야지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메뉴를 이렇게 해줘야지. 아까 이제 앞에 봤던 이제 그 내비게이션 메뉴, 그러니까 그 항목 4개 만들어 놨던 그 메뉴 리소스입니다. 이걸 연결해줘야 여기에 이렇게 메뉴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액티비티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요거를 이제 액티비티에서 set content 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onCreate 뷰에서 이제 onCreate에서 이제 아까 방금 했던 액티비티 메인 드로워 set content 뷰 해주고요. 자, 요거는 아까도 했던 거 똑같습니다. onCreate에서는 내부 컨트롤러를 find 내부 컨트롤러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앱바 컨피규레이션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 탑 목적지를 홈 프래그먼트, 페이지 온 프래그먼트, 예제 코드는 페이지 2, 3 다 넣었는데요. 네, 그 모든 프래그먼트들 그 메뉴에 나오는 그 서랍 메뉴에 나오는 드로워 메뉴에 나오는 모든 프래그먼트들을 다 탑으로 그냥 해준 겁니다. 예제에서는 여기는 지금 2개만 표시를 해놨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과 연결을, 여기 드로우 레이아웃도 넣어줘서 앱바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로우 레이아웃에 아이디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앱바 컨피규레이션을 우리가 내부 컨트롤러와 셋업 액션 바 위드 내부 컨트롤러 똑같아요.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뷰에 셋업 위드 내부 컨트롤러로 해서 내비게이션 뷰와 내부 컨트롤러도 연결을 해 줘야지 우리가 내비게이션 뷰, 즉 이 드로워에서 항목을 선택을 했을 때 해당 프래그먼트로 이동하는 걸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항목을 누르면요 해당 프래그먼트로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홈이랑 페이지 1만 그 탑 데스티네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페이지 1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페이지 2는 탑 데스티네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페이지 1에서도 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돌아가니까 이 내비게이션 드로우에서는 이렇게 잘 하지 않고 그냥 모두 다 탑 데스티네이션으로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래그먼트로 이동을 해도 이렇게 계속 햄버거 버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드로우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버텀 내비게이션인데요. 버텀 내비게이션은 이제 화면 아래에 목적지에 해당되는 버튼을 나열하고 클릭하면 목적지 프래그먼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버텀 내비게이션에 나타날 이제 메뉴 리소스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썼던 그 메뉴 리소스를 다 똑같은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2개를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와 버텀 내비게이션 뷰, 즉 버텀 내비게이션 버튼들을 표현할 버텀 내비게이션 뷰와 내부 호스트를 위한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 2개를 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엔 리니어 레이아웃을 썼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onCreate에 내부 컨트롤러와 버텀 내비게이션 뷰를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버텀 내비게이션도 앞에서와 같이 이제 그 앱바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안 써봤습니다. 쓰면 앱바의 레이블도 프래그먼트 바뀌는 거에 따라 바뀌는데요. 여기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 타이틀바가 그 앱바의 타이틀이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와 버텀 내비게이션 뷰,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 그 아까 내부 메뉴, 이제 4개의 목적지 그 메뉴를 갖고 있는 내부 메뉴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이고요. 요 액티비티 레이아웃 이거를 이제 onCreate 뷰에서 onCreate에서 set content 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onCreate에서 그 액티비티 onCreate에서 방금 액티비티 메인 버텀 내부를 set content 뷰 해주고요. 자, 내부 컨트롤러 가져오는 건 앞에서와 똑같고요. 가져온 걸 가지고 버텀 내비게이션 뷰어에 셋업 위드 내부 컨트롤러에서 내부 컨트롤러를 넣어주고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앱바 컨피그레이션까지 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앱바 컨피그레이션과 내부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주는 코드를 아까 그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4개의 메뉴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해당, 그, 프래그먼트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는 타이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앱바 설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얘들도 탑 목적지가 아닌데도 이 백 버튼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앱바 컨피그레이션을 내부 컨트롤러와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 버튼이 여기 업 버튼이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백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홈으로 가고 여기 페이지로 갔다 또 백 버튼 누르면 다시 또 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앱바, 그 다음에 옵션 메뉴, 그 다음에 팝업 메뉴,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의 경우에는 얼럿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커스텀에서도 이제 우리가 버텀 쉿 다이얼로그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UI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UI는 이제 앱바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메뉴하고 내부 컨트롤러랑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드로워, 그 다음에 버텀 내비게이션까지. 글씨가 너무 지저분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